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미충족 수요, 환자 중심 임상 연구에 대한 기대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나면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순환기 내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심장학회 정책연구소 소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충족 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우리 사업단의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심장학회 정책연구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허대석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심혈관 질환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단의 연구 리스트입니다. 심방세동의 치료 비교 효과 연구, 메이저 술식의 효용성, 스텐트 삽입 후,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대부분이 좀 저희들에게 낯익은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환자 중심 임상 연구 사업에 딱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당연히 낯익은 주제이긴 하지만 일부들은 낯선 주제들이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업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비전과 미션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어떻게 실제 임상 환경에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이 사업단의 성패를 결국은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주제에 있어서 허대석 단장님이 쭉 강조하셨던 게 환자 중심인데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자 중심 연구라는 게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든 연구가 사실 환자를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는 환자 중심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구는 국가의 여러 R&D 연구비나 여러 소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진행을 하고요. 허가 임상이나 아니면은 약물이나 장비의 적응증이나 새로운 적응증, 효과,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들은 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합니다. 저는 이 환자 중심 임상 연구, 이 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연구는 그런 데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그런 데서는 빠져 있지만 실제 환자의 안전과 아웃컴을 개선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상동맥 조영술이 이루어지는데 그 관상동맥 조영술 전에는 임상 증상만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래에서 비침습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심장에서 모든 장기에서 펑셔널 테스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장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해부학적 진단이 최근까지도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0년도에 NEJM에 퍼블리시돼서 굉장히 좀 조금은 좀 놀라움을 줬던 미국 데이터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외래에서 시행했던 비침습적 검사가 양성이거나 음성이거나 실제 환자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을 때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서 허대석 단장님이 우리의 의료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보장률 1%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쉽지 않고 들어오는 건 노력이 필요한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여러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도 계속 유용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런 치료 중심뿐 아니라 진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녹색 그래프는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인데 이건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이런 추세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극성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은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 외래에서 진행하는 부하 검사, 비침습적 검사인데요. 그것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고 만들어내는 검사의 결과가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 치료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 검사, 특히 심장의 기능적인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의 효과를 나누어 보면은 당연히 치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만 세컨더리 프리벤션도 중요하고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스크리닝 할 것인가, 환자를 발견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심장병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처음 발현할 때 멀쩡해 보이던 사람의 처음 발현이 심근경색증이거나 돌연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마치 암 조기 검진 사업처럼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환자 중심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는 검사 방법들을 우리가 실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차 예방과 관련해서 결국 위험인자 관리인데 의사들이 별 관심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고혈압 같은 우리 특히 순환기내과 고혈압은 결국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데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관심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고혈압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대한 질환은 아니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임상적으로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고혈압 연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스프린트 연구인데 미국의 NIH에서 스폰서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혈압 환자 치료의 파라다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연구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비슷한 연구가 중국에서 시행돼서 NEJM에 퍼블리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정한 혈압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연구, 이런 연구들은 우리들이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임상적인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순환기내과의 특징적인 것이 새로운 이제 종양내과 분야에서는 뭐 새로운 항암제 같은 거라고 하면 저희 순환기내과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전도 패치 심전도인데요. 이 아이리듬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한 4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3천억 원.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역시 수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체제 안에서 물론 수가라는 체제가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 때문에 환자가 맨 최우선에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에서 이런 새로운 테크닉을 가지고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순환기내과는 이런 뉴 테크닉이 많이 관여하는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마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고혈압에 코칭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약의 용량을 조절하고 하는 이런 앱을 통해서 혈압이 조절이 더 좋아졌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게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특히 코비드 시대, 요즘 시대에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우리가 짐작은 되는데 실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테크닉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업단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임상에 적용이 돼서 우리의 의료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연구 결과를 내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연구나 제한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연구의 처음 아이디어부터 디자인부터 이해 당사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여러 학문 분야가 관여될 수도 있고 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진료 지침으로 이어지고
그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급여 체계 변화로 이어지기는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 정책연구소가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연구자나 뭐 개별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연구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 뭐 다양한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회 연합 이런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연구 결과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냥 처음 시범 삼아 사실 아까 허재석 단장님 말씀하셨던 재활 그 과제도 저희 심장학회에서 여러 학회들의 분과학회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한 프로젝트로 하나 만든 거였거든요. 그게 마침 다행히 선정을 해주셔서 그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정책연구에서 꾸준히 수요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수요조사에선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개 정도의 주제가 모여지긴 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저희 정책연구소에서는 심장학회 유관 학회 대표 선생님들 모셔서 일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주제들 그리고 방향성에 공감하는 주제들 선정해서 저희들이 또 이 사업단과 협의하고 또는 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를 앞으로 거치려고 합니다. 뭐 송재관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사업단의 이 순환기내과 분야는 사실 별 걱정은 없는 송재관 선생님께서 다 챙겨주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저희 정책연구소와 좀 한번 같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